네, 기초 컴퓨터 과목을 수강하고 계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4주차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이미지 파일 포맷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음, 네, 지난주 결과를 좀 보니까요. 제가 이제 지난주 출결을 위해서 손실 압축 방식의 레스터 이미지 포맷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92.5%는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손실 압축은 JPG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파일들은 무손실 압축이죠. 네, 무손실 압축 방식을 사용하죠. PNG도 그렇고, TIF도 그렇고, BMP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JPG 파일이 손실 압축 방식이다. 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그 AS를 좀 드리자면은, 네, 포토샵으로 사진을 편집할 때 어떤 분이 TIFF로 저장하라고 하셨는데, 그 포토샵의 작업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 PSD나 TIFF나 똑같지 않나요? 두 파일 포맷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 주신 학생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출력물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토샵으로 작업하신 작업 결과물에 있어서는 PSD나 TIFF나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하고요. 그런데 PSD와 TIFF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런 작업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뭔가 레이어 작업을 하셨다든지 뭔가 펜툴로 작업을 하셨다든지 하는 그런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바탕에 두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엘리먼츠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레이어 정보 같은 것들은 PSD에는 살아 있고요. TIFF에는 없습니다. TIFF에는 그런 레이어가 최종적으로 적용이 된 결과만이 들어있을 뿐이죠. 그래서 TIFF를 받은 분들은 이 이미지 파일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를 아실 수는 없어요. 그냥 결과만을 볼 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한테 뭔가 파일을 전달해 주시고 또는 뭔가 출력을 위해서 파일을 전달해 주실 때는 TIFF가 맞겠죠. 그 사람들은 이 파일의 그 포토샵에서의 작업 내역이 어떤 건지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TIFF를 전달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PSD가 필요한 경우는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든지, 뭔가 중간에 뭔가 레이어 작업한 거 있던 거를 뭐 이렇게 레이어의 오페시티를 줄인다든지 뭔가 수정 작업을 들어간다든지 할 때는 TIFF 갖고는 안 되잖아요. TIFF에는 레이어 정보가 아예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PSD를 전달해 주셔가지고 수정을 한다든지 PSD에 레이어를 추가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뭔가 레이어 마스크를 단다든지 하는 유의 부가적인 작업을 뭐 협업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TIFF를 전달해 주시면 안 되고 PSD를 전달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PSD와 TIFF는 근본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진을 편집할 때 TIFF로 저장하라. TIFF는 이제 JPEG에 비해서 이제 무손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 것인데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히스토리컬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많은 곳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뭔가 좀, 그리고 이제 오래된 분들이 말씀하시는 옛 성현의 말씀인가요? 아무튼, 그런 걸로 계속 TIFF를 되게 선호하시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21세기 2021년 현재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TIFF도 좀 오래됐죠. 네, 사실상 TIFF도 좀 오래된 것이고 그런 과거 분들과의 호환성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TIFF가 맞습니다. TIFF가 맞습니다만은 TIFF보다는 그 요즘에는 PNG도 괜찮습니다. 네. TIFF보다는 훨씬 더 압축률이 좋죠. 압축률이 높고 그 뭐랄까요 16비트까지 지원이 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이미지 비트뎁스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 애플이 2016년도에 발표한 이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는 16비트 PNG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NG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출력을 하실 때 TIFF로 전달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16비트의 TIFF로 전달한 거하고요. 8비트의 JPEG으로 전달한 거하고요. 두 가지를 출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최고 압축, 최고 퀄리티로 JPEG으로 저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단언컨대 구분 안 됩니다. 그 어떤 전문가가 보셔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과연 우리가 16비트 TIFF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뭐랄까요. 아주 고퀄리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히 이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넘겨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미지 파일을 받은 사람이 다시 또 뭔가 재편집을 하고 재리터칭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좀 TIFF가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제 최종적으로 프린트샵에 이미지 파일을 넘기는 경우를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지 프린트샵에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그냥 8비트 그냥 JPEG으로 넘기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괜찮은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제가 이제 앱손의 가장 가장 고품질로 뽑아내는 프린터들을 다 만져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프린터들의 기술 자문을 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앱손의 P270 여러분들 쓰시는 P600, P800은 이제 퍼스널급이고 아주 작은 아이들이고 진짜 산업용으로 하루에 몇십 장에서 몇백 장의 파인아트 프린팅을 전문가용으로 사진작가용으로 출력해주는 업체들이 사용하는 프린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도 그렇습니다. 네, 16비트 TIFF 의미 없습니다. 네, 8비트 JPEG을 그냥 최고 품질로 가져가시면은 눈으로 구분 안 됩니다. 네,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PSD와 TIFF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강 질문이나 의견을 제가 여러분들의 출결 확인 사이트에서 봤는데 이런 형식으로 받고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실시간으로 11시 반, 3시 반에 기다렸는데 안 오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오셨었나? 저번 주에도. 그렇기 때문에 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싶고요. 저를 실시간으로 뵙고 싶으신 분은 여따 쓰세요. 여따 쓰시고 다음 주래요. 이번 주에는 없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안 하겠습니다. 안 기다릴게요. 그냥 기다리기 싫어요. 안 기다리고, 여기 여러분들 출결 확인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를 질문을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이미지 비트 심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비트 심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이죠. 이미지 비트 심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비트와 바이트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은 좀 작성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펜을 준비를 했어요. 잘 쓰여지고 있죠? 네, 지워져라. 지워지고 있나요? 네네네. 자, 비트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비트의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을 했냐면은 사실상 데이터의 전송 단위이자 데이터의 저장 단위로서 우리는 이 비트를 많이 비트를 사용했었죠. 네, 그래서 디지털 정보의 저장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정보의 저장이나 전송을 위한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이나 전송을 하기 위한 단위인데 아날로그 신호는 되게 이렇게 연속적이잖아요. 연속적이고 뭔가 이렇게 이제 높낮이가 있고 고저가 있고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날로그라고 한다면 비트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셨겠습니다만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여기가 0, 여기가 1,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0이라는 거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 1이라면은 전기가 들어간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결국 디지털, 전기장치, 전자장치에서 디지털이라는 것은 결국 이 크고, 켜고, 끄고의 이 두 가지밖에 표현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밖에 표현을 못하는 이 결국은 1비트라고 하는 정보의 최소 저장 단위라는 것은 1비트라는 정보의 최소 저장 단위는 두 개의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1 켰을 때, 0 껐을 때,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일단 비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 비트가 8개가 모입니다. 비트가 8개가 모이면은 이런 식으로 비트가 8개가 모이면 8개의 비트를 사용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바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아, 여러분들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배우시지 않았나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트가 있고 바이트가 있고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면 뭐가 있을까요? 비트, 바이트 다음에 바이트가 모여서 뭐가 되죠? 네. 바이트가 1000개 모여서 정확하게는 1024개죠. 예, 1024개의 바이트가 모여가지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네, 킬로바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리고 1024개의 킬로바이트가 모여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메가바이트라고 하고요. 그러면 1024개의 메가바이트가 모이면요? 기가바이트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가바이트라고 얘기하고 1024개의 기가바이트가 모이면은요,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테라바이트라고 얘기하죠. 네, 테라바이트. 그러면 1024개의 테라바이트가 모이면은요, 페타바이트라고 하죠. 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뭐 저쪽 어디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접하는 건 요 테라바이트까지, 그죠? 1테라 하드, 뭐 1테라 SSD. 여러분들이 맥북 신형을 사시면은 고민하시는 게 맥북에 들어가는 SSD가 256기가를 넣어야 될 거냐, 512기가를 넣어야 될 거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구매를 하시면 스마트폰의 스토리지가 128기가냐, 256기가냐, 뭐 이거 선택하시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기가바이트죠. 그죠? 그리고 이 기가바이트가 1024개 모였을 때 우리는 이거를 테라바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 이런 정보의 저장 단위가 우리 처음 얘기했던 이 비트가 8개 모였을 때, 비트가 8개 모였을 때, 어머나? 왜 이러죠? 네. 비트가 풀렸네요. 네. 비트가 8개 모였을 때, 바이트가 된다라는 사실을 일단 알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뭐 정보 처리나 전산을 할 때 이 정보 처리의 최소 단위로서 이 비트를 사용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예. 그럼 우리가 이 이미지에서 컬러에서 비주얼적인 데이터를 다룰 때 우리가 벡터 데이터가 됐던 저번 주에 다 배우셨죠? 벡터 데이터가 됐던 뭐 있죠? 예. 벡터 말고 뭐가 있습니까? 레스터가 됐던, 레스터는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비트맵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트맵에서 얘기하는 그 비트가 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뭔가 그 그래픽 이미지, 그래픽 이미지를 다룰 때, 특히 이제 컬러를 다룰 때 얼마나 많은 정보를 다루느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집어넣느냐 때문에 우리가 이 비트를 얘기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비트 뎁스, 그래서 비트의 깊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트의 깊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비트의 깊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그레이스케일 흑백 데이터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흑백만 기준으로 해서 흑백, 그레이스케일 또는 B&W, 블랙 앤 화이트죠. 네, 이것만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은 일단 1비트를 사용했을 때는요. 1비트를 사용하면은 검정색 껐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켰을 때를 1이라고 하고 껐을 때를 0이라고 하고 1비트로는 그러면은 검정색과 흰색 두 개의 색상을 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비트로는 우리가 두 가지 색상의 표현이 가능해요. 흑백으로 치면은 검정색과 흰색이죠. 그럼 2비트를 사용했을 때는요.
1비트에서는 두 개의 정보를 표현이 가능했다면 2비트에서는 4개의 정보가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이 2비트를 사용했다는 거는 비트를 집어넣을 수 있는 슬롯이 이렇게 2개가 있고요. 그러면 찌어지네. 여기 2개의 슬롯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 0, 0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0, 1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1, 0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1, 2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겠죠. 총 몇 가지 경우가 생깁니까? 4가지 경우가 생기죠. 이거 우리 수열이나 행렬 같은 거 할 때 배우지 않나요? 네, 총 4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2비트에서는 4가지 컬러를 재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가지 컬러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진한 회색, 연한 회색, 흰색까지 4가지 컬러를 재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러면 3비트 한번 보실게요. 3비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슬롯이 3개예요.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이 3개에다가 넣어볼게요.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다 대입해보죠. 000이 있고 001이 있고 002는 없네요. 010이 있고 011이 있고 이거 다 해보셨을 텐데,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012는 없을 것이고 100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101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110이 있을 것이고 111이 있겠네요. 몇 개인가요? 둘, 넷, 여섯, 8개. 8개네요. 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총 8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가다로 이렇게 3비트로는 몇 개의 색을 저장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시는 거를 이렇게 노가다로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하시느냐? 1은 2의 1제곱 해서 2개. 2는 2가 2를 2번 곱하시면 되잖아요. 2 곱하기 2예요. 이거는 2의 2제곱이죠. 그러니까는 2의 2제곱은 4죠. 네. 3비트는요. 2를 3번 곱하시면 돼요. 비트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2를 3번 곱하신다. 2를 3번 곱하시면 2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8이에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2의 세제곱 8. 그러니까 3비트에서는 8개의 정보, 검정색에서부터 흰색까지를 8번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비트는요.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2를 4번 곱하시면 됩니다. 4비트라는 것은 결국 2를 4번 곱하세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하셔도 되고 2의 4제곱을 하셔도 됩니다. 네, 2의 4제곱을 하시면 얼마? 네, 16이죠. 2, 4, 8, 16. 네, 16입니다. 그래서 검정색부터 흰색까지 몇 단계가 되나요? 16단계가 되는 겁니다. 네, 16단계로 우리가 만드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자, 5비트는요. 있는 것만 다 해볼게요. 2를 5번 곱하세요. 2를 5번 곱하시고요. 아니면 2를 5승 하세요. 얼마인가요? 2, 4, 8, 16, 30이네요. 네, 32단계로 표현하실 수가 있으시고. 자, 5비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8비트가 나왔습니다. 8비트. 이거 8비트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우리 전 페이지에서 봤죠? 비트가 8개가 있으면 뭐라고 했죠? 1바이트라고 했습니다. 1바이트. 그죠? 8비트를 사용을 했을 때 1바이트예요. 예. 근데 이 8비트를 사용하면은 검정색에서부터 흰색까지 몇 단계를 나눌 수 있을까요? 2를 8번 곱하시거나 2에 8승 하시면 되죠. 2에 8승 하시면 256단계가 됩니다. 256단계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검정색에서부터 흰색까지 256단계로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검정색에서 흰색까지 보셨을 때 그레이스케일이 스무드하게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아주 스무드하게 넘어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을 하시면서 그 여러 가지 정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좀
막 20년 전, 30년 전 뭐 그런 정보들, 뭐 사진과 관련된 얘기들, 뭐 이런 것들도 취합하시고 최근의 정보도 들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제 수업 시간에 짚고 넘어가도록 해드릴게요. 단언컨대 제가 다시 한 번은 아니고 단언컨대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얘기는 어딜 가도 들으실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진짜 어디 다른 곳에서 정말 들어보셨으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뭐 저기 할게요. 뭘 하지? 선물을 드릴까? 예, 단언컨대 지금 저한테서 처음 들으시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얘기들이기도 한데 뭐 영상이 됐던 사진이 됐던 어떤 디지털 비주얼 데이터를 다루는 곳이든 그 어떤 대학이나 대학원이든 어디 전문적이든 전문가든 누구든 이런 얘기까지 해주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행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자, 과거에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256단계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왜냐? 사람이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레이스케일 단계는 200단계가 넘어가면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슨 얘기냐? 200단계가 넘어가면 이게 256단계가 됐던 500단계가 됐던 뭐 1000단계가 됐던 우리 눈으로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은 효율적으로 우리 가성비 측면에서 256단계만 가면 되잖아요. 지금 7비트를 사용했을 땐 얼마가 나와요? 7비트를 사용했을 땐 128단계가 나오니까 8비트를 사용하면은 256단계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7비트를 써야 되느냐 8비트를 써야 되느냐의 선택지에 놓여 있다면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128단계를 쓰는 경우에는 우리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200단계보다는 적으니까 안 되는 거고 256단계를 쓰면은 200단계는 충분히 넘어가니까는 가성비 측면에서는 8비트 이상으로 갈 필요는 없죠. 9비트나 10비트나 이런 거 갈 필요 없잖아요. 512단계, 1000단계 가봤자 우리 구분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200단계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는 256, 8비트를 우리가 그동안 디지털 이미지의 기준으로 사용해 왔고요. 8비트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8비트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JPEG라는 저번 주에 배우셨던 파일 포맷 있죠. 이 파일 포맷의 비트의 리미테이션, 비트의 한계가 8비트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왔던 그 근거는 뭐냐? 결국 요거잖아요. 이 비주얼리 우리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단계, 우리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라데이션의 그레이스케일의 단계는 200단계 이상 넘어가면 구별이 안 된다라고 한 그 근거 때문에 지금 이 8비트가 JPEG에서도 JPEG에서도 8비트면 충분하지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8비트를 기준으로 사용을 해왔던 것이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200단계 정말 사실인가? 얘는 뭘 기준으로 한 거냐면요. 프린트물을 기준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프린트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검정색에서 흰색까지 그라데이션을 나눴을 때 정말로 200단계로 나누든 300단계로 나누든 400단계로 나누든 우리 눈으로 비주얼리로 봤을 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비트로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별표를 한 몇백 개 찍으셔도 되는 게 바로 얘예요. 프린트를 기준으로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브루스 프레이저라고 해서 리얼 월드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책이 2004년도에 나왔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컬러 매니지먼트 관련 서적으로는 뭐 바이블과 같은 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저자는 돌아가셨어요. 네. 브루스 프레이저라는 분은 돌아가셨고 그 책을 뭐 지금 2020년대까지도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 책에 요거 써 있어요. 200단계 이상은 구분 안 된다라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책으로 배워오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여기서 항상 얘기해 오는 건 요거죠. 예, 프린트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단계 이상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8비트 이상은 필요 없어. 이야기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예, 기반은 여기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러면은 별표를 프린트에 찍었으니까 그러면 뭐에 문제가 생길까요? 네, 디스플레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카메라요. 여러분들 카메라 로 파일을 몇 비트로 찍는데요? 그럼 얘네들이 디스플레이나 카메라에서 8비트 이상으로 촬영을 하고 8비트 이상으로 디스플레이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디스플레이에서 뭐 요즘 나오는 UHD TV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4K 몇 년 전부터 나왔잖아요. UHD 뭐 4K네, AK네. 4K, AK, UHD TV의 표준 우리 이거 배울 건데요. 다음 주에 배울 건데요. UHD의 표준은 10비트예요. 기본적으로 8비트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럼 왜 10비트를 쓰냐고요? 왜? 8비트면 충분하다며. 근데 왜 10비트로 넘어가고 12비트로 넘어가고 그러냐고요. 제가 조금 이따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게임에서도 10비트예요. 요즘은. 왜 그러냐고요. 왜? 8비트 이상이면 충분한데 구분도 안 되는데 쓸데없이 그걸 알고 가시자는 거죠. 프린트 다시 가보겠습니다. 프린트. 그래. 프린트 200단계면 충분해. 8비트면 충분해. 근데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또 이따 얘기할게요. 카메라도 얘기할까요? 네, 카메라. 얘네들은 8비트 갖고는 모질라. 지금 막 10비트 가고 있고 얘는 12비트 가고 있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그럼 도대체 프린트와 디스플레이는 뭐가 다른데?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데? 8비트에서는 8비트? 프린트에서는 자, 이것만 갖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8비트의 요 개조. 그죠? 8비트의 요 개조하고요. 16비트의 요 개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흰색과 검정색의 중간에 들어가는 톤 개조의 디테일의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프린트 시에 어머나 네, 프린트 시에 이 흰색과 검정색 사이의 톤 개조 디테일하고요. 디스플레이에서의 흰색과 검정색 사이의 톤 개조 디테일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개념을 아시면 사실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중에 그 수학 인강 선생님 중에 그 저 개념 되게 따지시는 선생님 계시지 않았나요? 아, 제가 그 선생님 이름을 까먹었네. 아무튼 예, 수학 1타 EBS 아무튼 그분이랑 저도 좀 비슷한 건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는 게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고 모니터로 보시고 프린터로 출력을 하시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떤 컬러 브리치가 발생한다든지 항상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뭐 모니터에서 봤는데 프린터로 출력했는데 제 맥북으로 봤을 때 프린터로 출력했을 때 안 맞아요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게 뭐예요? 아, 그래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나? 좀 더 좋은 출력소를 찾아야 되나? 내 카메라가 이상한가? 내 포토샵이 이상한가? 온갖 그런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트러블 슈팅을 겪죠. 예, 에러를 해결하는 과정을 겪잖아요.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가지고 가실 그런 비주얼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비주얼 아트워크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왜 이 디스플레이와 이 디스플레이는 다르나요? 왜 요 스마트폰하고 왜 모니터는 다르나요? 출력했을 때와 제 맥북은 왜 다르나요? 왜 다를까? 내 모니터에서는 쨍했는데 왜 출력물로 출력만 하면은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고 칙칙해 보이나? 라는 거. 그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사진을 3, 40년을 하셨다는 분들조차 몰라요. 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뭐 사진을 전공하셨던 무슨 교수님이 됐던 뭐 유명한 작가님이 됐던 몰라요. 이걸 몰라요. 여러분들은 알고 가세요.
어찌나 답답한지. 자, 뭐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예, 뭐 흰색과 검정색. 프린터에서도 흰색과 검정색 나오죠. 개념적으로. 모니터에서도 흰색과 검정색 나오잖아요. 그럼 그 두 개는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밝기의 차이가 있죠. 흰색의 밝기와 검정색의 밝기의 차이가 있죠. 그죠? 밝기의 차이?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의 흰색이에요. 네, 종이의 흰색이고요. 모니터가 있어요. 모니터에 흰색을 띄워놓고 보세요. 종이를 옆에 놓고 보세요. 뭐가 더 밝아요? 그 밝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더 밝나요? 모니터가 더 밝겠죠. 당연히 모니터가 더 밝겠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니터의 밝기를 떨어뜨리셨어. 그리고 이 종이를 비추는 조명을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조명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조명이 보이시나요? 조명을 제가 일부러 조명 있다고 가정하고 조명을 제가 일부러 확 켰어. 일부러 확 켜가지고 이렇게 조명을 비춰. 그럼 얘가 밝겠네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가변적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달라요. 주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변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매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니터에서는 뭐가 있죠? 자동으로 밝기 조절 기능이 있잖아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모니터의 밝기를 떨어뜨리거나 높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색온도까지 있습니다. 색온도는 뭐 이제 나중에 색온도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밝기가 다르다고요. 밝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검정색도 그래요. 검정색의 밝기 비교해 보시면은 모니터에다가 검정색을 띄워놓고요. 여러분들의 출력물에 검정색을 띄워놨을 때 어떤 게 더 밝을까요? 무조건 종이가 더 밝습니다. 모니터는 무조건 더 어두워요. 밝기가. 자,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자, 흰색과 검정색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프린트에서는 흰색의 밝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검정색의 밝기는 상대적으로 밝대요. 모니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흰색의 밝기는 상대적으로 더 밝죠. 검정색은 더 어두워요. 그러면은 흰색과 검정색의 차이를 얘기를 하자면은 흰색과 검정색의 차이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얘가 명암비예요, 명암비. 컨트라스트 레이저.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다이내믹 레인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카메라에서도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잖아요. 자, 이 명암비 컨트라스트 레이저 프린터는 죽었다 깨도 300대 1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흰색과 검정색의 비율 차이가요. 자, 중요합니다. 300대 1을 넘어가지 않아요. 이 안에서 256단계로 쪼개던 1024단계로 쪼개던 다시 얘기해서 8비트로 쪼개던 10비트로 쪼개던 우리 눈으로 구분 안 된다고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실 거예요, 이제. 아, 네. 명암비라는 조건이 붙어야만 해요. 반드시. 프린트라는 고정적인 매체에서 낮은 명암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200단계 이상의 그라데이션은 우리 눈으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8비트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맞는 거죠. 그 뒤에, 그러니까 그 앞엔 그런 부연 설명이 붙어 있었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디스플레이는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그 맥북, 맥북 많이 사용하실 테니까 자, 맥북의 명암비 얼마? 1300대 1이 넘습니다. 일반적인 IPS 패널 1000대 1 넘어요. 집에 여러분들 삼성 TV 있으십니까? 뭐 하여튼 그런 그런 아이들은 저기 우리 흔히 BA 패널이라고 얘기도 하죠. 버티컬리 얼라인 했다는 그런 패널들이 3000대 1이 넘어요. VA 계열의 패널들이 이제 명암비가 잘 나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집에 올레드 TV 있으세요? LG. 올레드 TV는 명암비가 어떨까요? 올레드 TV. 올레드 TV의 명암비는 이겁니다.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가 아니라 예, 인피니트입니다. 인피니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무한대입니다. 왜? 블랙이 무한대거든요. 예, 퓨어한 블랙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뭐 100만 대 1이네, 뭐 500만 대 1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찌 됐던 그러면은 뭐 1300대 1이 됐든 1000대 1이 됐든 3000대 1이 됐든 이런 명암비 다이내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256단계 이상의 개조를 보시면은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슨 얘기냐? 8비트의 256 개조를 보시고요. 10비트, 여기 16비트 나와 있는데 10비트의 1024 개조를 보셔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눈으로 구분됩니다. 뭐 안 된다? 200단계 이상은 구분이 안 되니까 의미 없다? 이건 옛날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기반 지식이 없이 내가 책에서 봤는데 200단계 이상은 시각적으로 구분이 안 된대. 맞는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출력물에 한해서. 그죠?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도 구분합니다. 여러분들의 맥북도 구분됩니다. 포토샵에서도 구분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8비트 이상을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UHD TV에서 10비트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굳이 256단계만 해도 충분한데 뭐 512단계만 해도 충분한 데가 아니고 1024단계로 가야 되고 4096단계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네요. 자, 이해가 되셨겠죠? 예, 되셨으리라 믿고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 그러면은 8비트는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 왔던 비트다. 예, 그동안 사용해 왔던 비트고 이 흑백으로 했을 때는 검정색에서 흰색까지를 256단계로 나눴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컬러로 가시게 되면은 레드도 8비트, 그린도 8비트, 블루도 8비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8비트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 비트를 얘기하는데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뭐 16비트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단계로 나눈다? 자, 계산되시죠?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는 법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네. 시험 문제로 내기 좋잖아요. 딱 좋잖아요. 예, 계산 문제. 제가 사진을 배우러 왔는데 왜 계산기로 중간고사 시험을 봐야 되나요? 예, 이것 때문에 봐야 됩니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건 수학이 아니잖아요. 산수잖아요. 산수.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네, 산수잖아요. 제가 뭐 중고등학교의 수준의 수학 능력을 요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2차, 3차 방정식 내는 거 아니잖아요. 뭐 무슨 미분적분 내는 거 아니고 초등학교 시절에 곱셈, 나눗셈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보고 알고 가셔야 됩니다. 중간고사 문제로 나온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16비트 몇 단계로 나눠집니까? 2를 16번 곱하시면 됩니다. 네. 2에 16승 하시면 되고요. 계산기로 저는 2를 16승 할 수 없어요. 그리고 2를 16번 곱하세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16번 곱하시면 돼요. 네. 6, 5, 5, 36단계로 65,536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비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컬러 비트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컬러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느냐?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디지털에서는요. 디지털에서는 3원색을 사용합니다. 디지털에서는 3원색을 사용해요. 디지털에서는 색. 네. 프라이머리 컬러라고 얘기를 하죠. 네. 3원색을 사용을 합니다. 3원색으로 우리가 레드, 그린, 블루, RGB 각각의 3원색을 사용해요. 네. RGB 각각의 3원색을 사용을 하고 이 RGB를 3원색으로 사용한 그 이유는 그 근거는 뭔지 아시나요? 그건 이제 우리 컬러 매니지먼트 시간에도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우리 눈에
추상체 세포, 우리 시각 신경 세포 중에 이제 그 컬러를 인지하는 추상체 세포가 세 개가 있거든요. 레드에 반응하는 장파장, 예, 추상체 세포, 그 다음에 그린에 반응하는 중파장 추상체 세포, 그 다음에 이제 블루에 대응하는 단파장 추상체 세포, 이렇게 세 가지 추상체 세포가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삼원색을 사용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동물은요? 네, 동물은 다르겠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갑오징어거든요. 예, 갑오징어 여러분들 유튜브 예, 유튜브에 그 다흑이라는 그 곤충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도 갑오징어 말고 거기서는 갯가재가 나왔는데 멘티스 슈림프라고 해가지고 그 있어요. 갯가재 되게 이렇게 막 천연색으로 나오는 아주 엄청나게 비싼 갯가재 있는데 걔네들은 추상체 세포가 16개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만약에 이렇게 이제 그 디지털 컬러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원색이 16개인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 세 개의 추상체 세포를 아니 세 개의 원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뭔가 뭐 미술 선생이 레드 그린 블루 뭐 세 가지 원색으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 혼합색을 그거 아니고요. 우리 눈이 세 가지 그 파장의 신호에 대응하기 때문에 삼원색을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원리는 그래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술에서는 RGB로 안 배웠었잖아요. 우리 뭐 빨강, 노랑, 파랑 뭐 이런 식으로 원색 배웠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쪽 미술 동네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 물리 동네나 과학 동네에서는 레드, 그린, 블루가 원색인 거고 디지털 컬러에서는 레드, 그린, 블루가 원색인 거죠. 이거 말고 또 원색 뭐 있어요? 2차색, 세컨더리 컬러. 여러분들 또 배우시는 뭐가 있죠? 예, 물감의 삼원색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지만 네. 물체색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예. 뭐 출력했을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CMY라는 컬러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얘는 어디서 온 거예요? 예. 레드의 감색제, 그린의 감색제, 블루의 감색제. 예. 레드 파장을 흡수하는 잉크면 사이언이고요. 그린 파장을 흡수하는 잉크면은 마젠타고요. 블루 파장을 흡수하는 잉크면은 옐로우입니다. 네. 이게 여기서 온 거예요. 결국은 RGB CMY가 어디서 왔냐? 여러분들 눈에서 온 겁니다. 자, 아무튼 거기 그렇다고 치고요.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한 10시간 얘기하는데 네, 예, 생략하고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딴 길로 새죠. 네. 제가 다른 학교에서는 요거를 원어 강의로 해요. 예, 그 컬러 어피어런스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 컬러의 이 시각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긴 또 원어 강좌라 가지고 원어로 강의를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말씀하시면은 제가 뭐 링크를 달아드리든지 할게요. 자, 그래서 비트 심도 여기 왼쪽에 나오고요. RGB 원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탈 컬러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원색에 대해서 레드, 그린, 블루 각각의 원색에 대해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겁니다. 비트로요. 그래서 자, 레드에 2비트를 주고요. 그린에 2비트를 주고요. 블루에 2비트를 주면 표현할 수 있는 총 컬러의 가지수는 8개입니다. 그죠? 여기서 2비트가 아니네. 두 개의 선택지. 그러니까 각각의 컬러, 죄송해요. 각각의 원색의 컬러에 대해서 1비트를 주었을 때, 예. 그러면은 1비트를 주었을 때 각각의 채널이니까 이렇게 슬래시 퍼 채널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은 몇 개다?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는 8가지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것만 알아두죠. 여기 이제 줄로도 거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포토샵에서 작동하시는 컬러를 선택을 하실 때 포토샵에서 컬러를 선택하실 때 보통 포토샵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포토샵에서 포토샵 들어가서 포토샵에 컬러 피커 창 들어가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포토샵 들어가셨으면 포토샵이 있고요. 포토샵에 이제 컬러 피킹을 하실 수 있잖아요. 컬러 피킹을 하실 때 이 컬러 피킹을 하실 때 숫자를 어떤 걸 넣으셨나요? -1을 넣으셨나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죠. 0에서 255까지의 인티저 정수를 넣으라는 거예요. 0에서 255까지를 여기다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0도 넣으실 수 있고 255도 넣으실 수 있고 여기다가 256을 넣으면 에러가 나죠. 예, 요거 여러분들 다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0에서 255까지
몇 단계를 넣을 수 있습니까? 0까지 포함하면 총 256단계잖아요. 그래서 레드도 얼마? 256단계, 그린도 256단계, 블루도 256단계를 집어넣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8비트, 컬러 비트 심도가 8비트일 때 정확하게는 8비트를 각각의 채널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8비트 퍼 채널이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8비트 퍼 채널로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컬러의 가지수는 몇 개냐?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해서 총 1677만 7216가지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256의 3승이죠.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이잖아요. 256의 3승분만큼의 컬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거를 이제 8비트 퍼 채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요. 레드를 8비트를 사용했고요. 그린을 8비트를 사용했고 블루를 8비트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더하고 더해서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24비트 컬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24비트 컬러라는 말이 8비트 퍼 채널하고 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24비트는 3개의 프라이머리 컬러를 합친 거죠. 예, 더해서 합쳐가지고 24비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채널별 컬러와 총 컬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은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하드웨어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가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이 뒤에 이제 또 보시면 이제 뭐 10비트를 사용했을 때, 예, 그죠? 10비트를 사용했을 때는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해가지고 1억 뭐예요? 1억은 아니고 1600 1억 얼마예요? 10억 7천, 예, 10억 7천만 가지 색상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비트를 사용하면요 68억 컬러를 사용할 수 있고 뭐 그렇답니다.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 수가 늘어난다, 예, 정도로. 그래서 RGB에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이런 식이에요. 그쵸? 그래서 8비트로는 표현할 수 있는 컬러가, 예, 256 곱하기 256, 아이고, 8비트로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컬러가 어때요?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이잖아요.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256은 여기서 어떻게 나왔다? 예, 2의 8승이에요. 2의 8승하면 256이에요. 8비트 컬러라는 게. 그죠? 그래서 8비트를 사용하면 레드의 256 컬러, 256 컬러, 256 컬러 해가지고 1677만 컬러를 얻어낼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다? 여기서 정확하는 8비트 퍼 채널인 거죠. 8비트 퍼 채널인 거고, 이걸 우리는 24비트 컬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비트 컬러를 사용했을 때 정확하게는 10비트 퍼 채널입니다. 10비트 퍼 채널 컬러를 사용했을 때 1024, 1024, 1024 해가지고 10억 7,300만 컬러를 재현할 수 있고, 이건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30비트 컬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12비트 퍼 채널이죠. 채널. 예, 채널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 68억? 예, 68억 컬러를 680억 컬러인가요? 계산이 안 돼. 68억 컬러일 것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공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예, 68 빌리언 컬러입니다. 예, 68 빌리언 컬러. 680억 컬러인 것 같기도 하고. 1 빌리언이 10억 아니에요? 네.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네. 68 빌리언 컬러를 제한한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예, 36비트가 되겠네요. 예. 36비트입니다. 전체 컬러로는 36비트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다음에 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런 식으로 재현하는 게 이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올 것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으니까, 8비트를 사용하시면은 그레디언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끊어져서 보일 텐데, 예,
8비트에서 이제 디더링을 사용하면은 뭐 이렇게 되고, 이걸 24비트로 사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표현이 된다. 비트 수를 늘린다라는 것은 검정색과 흰색 사이에 중간 개조에 대한 디테일을 늘리는 데 있어서의 장점을 가지고 온다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그 전에는 막 계단이 져서 보일 텐데, 그거를 갖다가 스무드하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고비트의 장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고비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미지의 품질을 더 좋게, 고품질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더욱 자연스러운 이미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미지가 막 계단지는 거 아니잖아요. 막 디지털처럼 막 이렇게 디더링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 디더 되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중간 영역 있잖아요. 이 중간 영역의 색을 자세히 보시면은 막 여기 막 흩어놨잖아요. 이거 디더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한 색상, 옅은 색상, 진한 색상, 옅은 색상, 진한 색상. 그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색상, 여기 있는 색상, 여기 있는 색상, 여기 있는 색상 중간에 막 혼합한 거예요. 이렇게 섞은 거예요. 섞으면 우리 눈으로 보일 때, 아, 여기 색상과 여기 색상의 중간 정도 되는 색상으로 보이게끔 착시 현상이죠. 착시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디더링 기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 모니터들 중에서, 디스플레이들 중에서는 10비트가 아닌데 10비트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착시를 일으키는 모니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착시를 일으키는 모니터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그렇거든요. 어떤 크롬 브라우저에서 뭐 하드웨어 액셀러레이션을 가하지 않은 경우, 크롬 브라우저에서 하드웨어 가속을 뭐 이렇게 체크를 했네 안 했네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미지를 딱 띄었는데 지금 가운데 보시는 것과 같이 막 이렇게 해상도가 떨어지는, 막 뭐 이렇게 막 뭐라고 그래야 돼요? 흩어진 듯한 막 점이 막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럼 디더링 작업을 한 거예요. 예, 이 디더 작업을 그 웹브라우저에서 걸어버린 겁니다. 감히 여러분들의 원본 이미지에다가. 왜? 하드웨어 가속해가지고 CPU 점유율을 줄이려고. 요즘 웹브라우저들이 그런 짓 잘해요. 그러면 설마 주인님이 못 알아보겠지? 뭐 이러면서 지가 일 덜 하고 싶어가지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CPU, GPU의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서 감히 여러분들의 원본 이미지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짓을 해요. 이래도 설마 모르겠지. 이 공돌이들이 이런 나쁜 놈들이라고요. 잘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눈썰미가 좋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야, 내 이미지가 왜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보여?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명 하드웨어 가속 세팅의 문제예요. 예,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그래요. 아무튼 비트를 고비트로 가져가는 이점, 장점, 왜 가져가야 되느냐? 결국 개조 재현성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 이미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그림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8비트를 사용을 했을 때는 뭔가 이런 이미지의 그라데이션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큰 계단인데, 10비트를 사용을 하면은 요걸 큰 계단을 이렇게 조금 더 잘게 나눌 수 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는 몇 단계 더 나눴어요? 원래 이렇게 한 단계였는데 하나, 둘, 셋, 너희. 그죠? 왜 이게 됐죠? 이것도 이해되시죠?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지금 제가 이렇게 핏대 세우면서 말씀드렸는데 왜 이게 됐죠? 자, 8비트에서 10비트가 되려면은요, 8비트에서 곱하기 2 하시면은 10비트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8비트는 2를 8번 곱한 거잖아요. 8비트는 2의 8승이잖아요. 10비트는 2의 10승이잖아요. 그죠? 2의 8승에다가 곱하기 2번 더하면은 2의 10승이잖아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가 원래 한 번 이렇게 가는 게, 이게 하나, 둘, 서이, 너희 이렇게 4번. 예, 이렇게 4번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여러분도 비트에 대해서 이해되셨을 것이고,
아유, 이렇게까지 설명드렸는데 설마. 자,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또 만나보실 거냐면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아까도 초반부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2016년이 좀 중요한데 역사적으로 2016년에 그 애플에서 이제 발표한 WWDC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설명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똑같은 그림이 나오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시죠. 지금 이거는 옛날 윈도우예요. 올드 윈도우, 옛날 윈도우. 아마도 윈도우 90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98, 2000 모르실 거예요. XP 들어는 보셨나? 7은 아실지도 모르겠다. 7 나오기 전에 비스타도 있었네. 비스타. 7, 8 여러분들 10 쓰시죠? 10에서는 없는데 이런 모양이 있었거든요. 이게 아마 윈도우 비스타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 16비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컬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보이시죠? 컬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하이 컬러래. 그러면서 16비트래. 짠. 16비트래. 16비트.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질문을 그럼 도대체 이 윈도우에서는 몇 컬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시겠습니까? 이래서 문제예요. 이래서. 자, 이게 채널당 비트인지 전체 다 포함한 비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야 돼요. 지금 이 16비트를 여기서 이제 컬러 얘를 딱 클릭하면요. 선택지가 딱 두 개 있었어요. 16, 32 딱 두 개 있었어요. 16비트 아니면 32비트. 요 16비트는 채널당 비트는 아니었고요. 그냥 비트입니다. 총 비트. 총 16이에요. 총 16. 그럼 또 문제가 생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총 16비트가 되죠? 컬러당 예를 들어서 RGB가 있으면 RGB 각 컬러당 4비트씩 줘볼까요? 4비트씩? 4, 4, 4. 그럼 4 더하기 4 더하기 4 하면은 16 안 되네? 10인데? 5비트를 줘볼까요? 5 더하기 5 더하기 5. 그럼 얼마예요? 15인데? 6 더하기 6 더하기 6 하면 18인데? 도대체 16이 안 나오잖아. 도대체 왜 16이라고 했을까요? 그럼 32비트는 또 뭐야? 그죠? 여기서는 윈도우가 참 헷갈리는 짓을 해놨는데 채널이 한 개가 더 있어요. 여유분의 채널이 한 개가 더 있어가지고 R, G, B 그리고 알파 채널. 우리가 흔히 이제 알파 채널을 얘기할 때 트랜스페런시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투명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유분의 채널을 하나 더 추가를 한 거예요. 한 개를 더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16비트는 레드의 4비트, 그린의 4비트, 블루의 4비트, 알파 채널의 4비트 해가지고 다 더하면 얼마예요? 16비트가 되는 거죠. 더해야 됩니다. 이때는 비트는 더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이 컬러가 아니라 무슨 뭐 트루 컬러 해가지고 32비트도 있었거든요. 그럼 32비트는 여기서 8, 8, 8, 8, 84, 32죠. 더하면은 32비트. 이런 식으로 레드의 8비트, 그린의 8비트, 블루의 8비트. 그래서 이때 당시 윈도우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8비트 컬러를 만나보기 위해서는 이 컬러라는 설정 메뉴에서 32비트를 선택을 했었어야만 합니다. 알파 채널 포함 기준이에요. 이걸 아무도 설명 안 해요. 그래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땐 이랬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16비트가 나오거나 32비트가 떨렁 이렇게 나왔을 땐 이게 채널당 비트인지 전체 비트인지를 확인을 또 해야 되고, 전체 비트라면은 이렇게 각각의 원래 프라이머리 컬러가 몇 채널인지, 몇 채널을 기준으로 한 건지도 유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6, 32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알파 채널 들어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뭐 요즘은 필요 없어요. 옛날 얘기예요. 요즘엔 뭐 이렇게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나 뭐 이런 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시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포토샵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우리가 어디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그 커맨드 N, 컨트롤 N 키 눌러가지고 이제 새로운 도큐먼트를 여실 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죠? 8비트로 만들래, 16비트로 만들래, 32비트로 만들래 선택하시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8비트, 16비트, 32비트는 또 질문. 여기서 얘기하는 8, 16, 32는 채널당 비트일까요? 전체 비트일까요? 이건 채널이죠. 예, 채널당 8비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8비트를 선택하시면은 이 의미는 나는 레드에도 8비트 주고요. 그린에도 8비트 주고요. 블루에도 8비트 줄 거예요.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컬러 피커 창 가가지고 256단계로 조정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미지 메뉴에 모드에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정확하게 써 있어요. 8비트 per 채널, 16비트 per 채널, 32비트 per 채널이라고 써 있습니다. 써 있습니다. 그죠? 써 있습니다. 그래서 8, 16, 32가 있고, 여러분들이 컬러 이미지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사실상 8비트 per 채널, 요 8비트는 최소 단위입니다. 최소 단위고, 여러분들은 이제 16비트나 32비트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채널당.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약간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아유, 뭐 8비트 256단계 하면은, 그린도 256단계 하면, 블루도 256단계 하면은 이거 곱해가지고 뭐 총 1677만 7216가지 색상을 표현한다며. 이 정도면 천연색이지. 아유, 좋잖아. 근데 뭐다러 굳이 용량도 커지게 뭐 파일 사이즈도 커지게 16비트 32비트 왜 가는데, 굳이 필요 없어, 쓸데없어, 쓸모없어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랬으면 왜 16하고 32가 들어갔냐고요.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포토샵에서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여유분의 비트를 가지고 뭔가 그 허세를 부리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제가 좋아하는 픽스 임퍼펙트 채널이거든요. 예, 이분이 이제 16비트와 32비트의 차이점을 보여주실 거예요. 예, 요거는 제가 그 우리 동영상의 플레이리스트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32비트를 쓰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32비트는 채널당 32비트입니다. 예, 채널당 32비트예요. 여기서 채널당 16비트고요. 그러니까 이제 32비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레드에 32비트 쓰고 그린에 32비트, 블루에 32비트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총 얼마예요? 토털리로 얘기하면 96비트인 거예요. 파일 사이즈로 치면 장난 아니게 커집니다. 예. 근데 32비트를 우리가 써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영상을 제가 우리 유튜브 플레이리스트에다가 추가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시고,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써야 되느냐? 리터칭을 하실 때 쓰십니다. 리터칭을 하실 때,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뭔가의 변환을 하시잖아요. 뭔가 컬러에 대한 변환을 하시거나, 뭐 밝기, 톤, 세츄레이션, 뭐 라이트니스, 뭐 하여튼 등등등등, 뭐 휴가 됐던 뭐 다양한 그런 변화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뭐 레이어도 여러 개를 추가하시고, 마스크 씌우시고, 블렌딩 모드를 뭘 해가지고, 오페시티를 어떻게 주고, 결국 이게 여러분들이 디지털리 컴포짓을 하는 거잖아요. 뭔가 디지털 사진을 만드는 그 작업이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유분의 비트는 반드시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작업 결과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비록 여러분이 8비트로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도, 비록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프린트가 8비트라고 하더라도,
8비트로 찍고 8비트로 출력하는데 중간에 16비트로 뻥튀기 해봤자 32비트로 뻥튀기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라는 거죠. 중간에 이 내부 인터널 프로세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입력되는 비트가 8비트고 출력되는 비트가 8비트라고 하더라도 이 중간에 인터널 프로세싱 비트가 16 또는 32비트다. 그러면 훨씬 더 그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용지로 칠게요. 들어오는 용지가 A4 용지야. 나가는 용지가 A4 용지야. 뭐 A4 사이즈밖에 안 돼. 근데 A4 사이즈를 막 이리 겹치고 저리 겹치고 여리 겹치고 여리 겹치면 사이즈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작업을 하는 작업면의 사이즈는 A4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닙니까? A2, A1 진짜 무슨 A0 사이즈의 큰 용지에다가 대고 뭐 이 종이도 붙이고 저 종이도 붙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최종적으로 완료를 한 다음에 이제 넘길 때 또 이제 A4로 넘기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32비트를 써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참고를 하시기 바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플레이리스트에 추가를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토샵에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신 다음에 프리퍼런스에서 퍼포먼스 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퍼포먼스 탭에 그래픽스 프로세서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의 포토샵 프리퍼런스 들어가 보시면은요. 프리퍼런스의 왼쪽에 탭 중에 퍼포먼스라는 탭이 있거든요. 퍼포먼스 탭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그래픽스 프로세서 세팅이라는 항목이 있죠. 거기에 어드밴스드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세팅이라고 있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30비트 디스플레이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예. 뭐라고 써 있습니까? Enable to increase color fidelity to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었지? 다시 보여줘. 예. On a monitor which supports 30bit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의 모니터가 만약에 30비트를 지원을 하면은 그렇게 포토샵에서 띄워주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모니터가 이게 이제 우리 내부에서 처리하는 건 8비트, 16비트, 32비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모니터요. 여러분들의 모니터 디스플레이예요. 여러분들의 모니터 디스플레이가 대부분은 8비트였어요. 대부분은 8비트였고요. 이제 10비트를 지원하는 모니터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문가용 모니터들은 8비트 플러스 FRC라고 해서 이제 10비트를 가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제가 아마 지금 다 만들었긴 했는데 다음 주 중에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할 델 모니터 하나 리뷰한 거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트루 10비트, 완벽하게 10비트를 지원하는 모니터예요. 별일 없으면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올라갈 거예요. 네. 다 찍어놨는데 지금 이제 델 본사에 이제 허락을 득해야 돼가지고 아무튼 보시면은 하셔야 되는 거 있죠. 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핏대 세우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으면은 여러분들이 해주실 것은 고생했네, 고생했어, 그래, 고생했다 하면 하시는 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뭐 해주시면 감사하고. 네. 아무튼 그런 모델이 이제 트루 10비트를 지원합니다. 네. 소비자가 530만 원에 모십니다. 네. 별로 안 비싸죠. 네. 예전에 제가 에이수스 거 모니터 올레드 모니터인가 그거 한번 리뷰했었는데 댓글로 욕을 엄청들 하시더라고요. 700만 원짜리 모니터를 리뷰했다고. 아무튼 여러분들의 포토샵에 있는 이 기능에서의 30비트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요거 여기서는 그러면 이건 채널당일까요? 아니면 토탈? 이제 계산이 되실까요? 이거 토탈입니다. 그러니까는 레드의 10비트, 그린의 10비트, 블루의 10비트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포토샵에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포토샵에서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곳에서 이런 비트에 대한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시지요. 그죠? 지금 모니터 디스플레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10비트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10비트 출력과 관련해서는 사실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요거 이 10비트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는 못 드리는 이유가 일단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또 운영 체제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포토샵에서 지원한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맥이 됐던 뭐가 됐든 이제 맥에서 설티비트를 지원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토샵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디스플레이 단에서 10비트를 받는다. 그러면 30비트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 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거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 맥북에 달려있는 이 맥북 디스플레이는 제가 알기로는 10비트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맥북 요거. 예, 맥북 패널 요거는 아니고요. 근데 왜 있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를 내장형 노트북 디스플레이로만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뭐 프로 디스플레이 XDR 같은 아주 좋은 모니터 많잖아요. 얼마죠? 그것도 한 700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많이들 쓰시더만 그 사진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쓰시더만 그 애플 프로 디스플레이 XDR 맞죠? 그거 10비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이렇게 썬더볼트 3 연결해가지고 쓰시면은요, 그거 10비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쓰시라고 이렇게 30비트 디스플레이 옵션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정말 10비트로 보면 정말 좋나요? 8비트로 보는 거하고 10비트로 보는 거하고 다시 얘기하면 24비트로 보는 거하고 30비트로 보는 거하고 우와 할 만큼의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러니까 맥북 모니터로 보는 거하고 프로 디스플레이 XDR로 보는 거하고 얼마 차이나요? 정말 한 600만 원어치의 600만 원어치의 그 값만큼의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컬러에 있어서는 단언컨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우리 맥북만 해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맥북 디스플레이만 해도 뭐 다른 디스플레이를 그냥 이렇게 뺨 때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옆에다가 프로 디스플레이 XDR 갖다 놓고 두 개랑 비교해서 우와 컬러가 2비트만큼 더 뛰어나라고 여러분들 정말 못 느끼세요. 육안 구별 안 됩니다. 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왜 쓰냐고요? 600만 원 더 주고 700만 원짜리 그 스탠드만 100만 원짜리 그거 왜 쓰냐고요? HDR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그거는 HDR 여러분용이 아니고요. 영상 하시는 분들 HDR 영상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꼭 그 사진 하시는 분들이 그 잘 모르고 영상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그놈의 HDR 영상 때문에 쓰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 정말 우리는 10비트가 필요하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거 뭐예요? 펍지네? 펍지 모바일. 심지어 뭡니까? 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인가요? 네. 심지어 이 펍지에서도 지금 뭐예요? 트루 10비트 HDR 게이밍을 얘기하고 있네요. 이 게임마저도 지금 10비트 하고 있어요. 10비트, 트루 10비트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진이랑 무슨 관계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이고 영상이고 UHD고 뭐고 다 지금 10비트, 12비트까지 가고 있고요. 뭐 좀 한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영상에 관심 있으시면은 OD 마크 3, OD 마크 4에다가 커스텀 펌웨어 집어 넣은 다음에 뒤에다가 막 쿨러 박아 놓고 막 로로 영상을 찍잖아요. 로 파일, 로로 영상을 찍잖아요. 네. 그러면 막 뜨거워지니까는 막 쿨러 막 박아 놓고 막 이러잖아요. 왜 로로 찍으시는지는 아시나요? 왜 로로 영상을 찍나요?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로로 영상을 찍나요? 비트수 최대한 뽑으려고요. 12비트, 14비트로 영상을 찍으려고요. 왜요? 12비트, 14비트로 영상을 찍으면 8비트로 영상 찍은 거하고 뭐가 다른데 나중에 컬러 그레이딩 하는데 색 보정하는데 유리하거든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사진이 8비트 안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죠. 남들은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8비트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들은 심지어 게임마저도 10비트 얘기하고 앉아 있는데, 그쵸? 자, 여러분들의 카메라요. DSLR 카메라.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HDR 얘기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HDR 이미징하고요. 이 비디오에서의 HDR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예, 우리 무슨 사진에서의 HDR 이미지 얘기하는 거죠. HDR 이미지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뭐 브라켓팅 해가지고 노출, 적정 노출, 노출 과다, 언더 노출 해가지고 세 장의 사진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 다이나믹 레인지를 넓히네, 어쩌네, 2000년대 초부터 얘기했던 그 HDR 사진 아니에요. 그건 HDR 이미징이고요. 예. 우리가 TV에서 얘기하는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HDR은 그게 아니라고요. 예,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게 요즘 이거니까. 정확하게는 HDR 렌더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HDR 렌더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 동네는 영상 쪽 동네는 HDR 렌더링이고 왜 인코딩을 해서 넘길 때 HDR 데이터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HDR로 인코딩을 하고 인코딩을 할 때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인코딩을 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비트가 무조건 필요해요. 256단계 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최소 1024는 넘어가야 되고요. 4096, 16,000단계 넘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12비트, 14비트 가야 됩니다. 그렇게 14비트를 가야 뭐 쨍한 해가 막 그 디더링 없이 그 해가 막 밴딩 없이 예. 해의 그 그라데이션, 어두운 안부의 그라데이션 뭐 이게 다 표현이 되고 그거를 여러분들의 쨍한 어디서 올레드 TV에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올레드 TV, 여러분들의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HDR로 재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재생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HDR로 렌더링을 해야 되고요. HDR로 렌더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스 비디오가 고비트여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고비트여야지 그거를 가지고 다빈치 리졸브에 가지고 와가지고 HDR로 인코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퀄리티가 나오는 거죠. 그러려면 무조건 고비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DSLR 카메라 5D 마크 3, 마크 4를 그 펌웨어를 커스텀 펌웨어 집어 넣어가지고 14비트로 로로 비디오를 찍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12비트, 14비트로 사진을 찍는데 우리는 한 장이면 되잖아. 우리는 한 장이면 되는데 걔들은 1초에 30장을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DSLR 카메라도 12비트, 14비트 지원합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가?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몇 단계예요? 12비트면 몇 단계입니까? 4096단계입니다. 14비트면은요 16,000단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14비트는 뭐예요? 채널당 14비트예요. 그러면 레드 16,000단계, 그린 16,000단계, 블루 16,000단계입니다. 가지고 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토샵에서 편집하고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다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JPEG으로 저장하세요. JPEG은 몇 비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JPEG은 리미테이션, 한계가 8비트입니다. 내가 16,000단계로 찍은 사진을 256단계로 압축을 해서 최종 결과물로 내? 말이 안 되잖아. 내 사진을 그렇게 망가뜨린단 말이야? 가능한 경우가 있죠. 출력하실 때. 16비트 프린팅이라는 것도 있다던데요. 네, 있습니다. 16비트 프린팅이 있는데요. 8비트 프린팅하고 16비트 프린팅하고요. 비교해 보시면은요. 차이가 없어요. 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우 다이나믹 레인지인 명암비 300대 1밖에 안 나오는 이 매체에서는요. 8비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앱손 본사의 얘기입니다. 앱손의 테크니션이 직접 몇 년 전부터 제가 하도 16비트 프린팅이 뭐 이네이블도 되고 뭐 해가지고 16비트 프린팅이 되네 어쩌네 되면 뭐예요? 매체에서 8비트밖에 지원 못하는데 여러분들의 사진 매체에서 매체의 밝기가 흰색이 아무리 밝아봤자 모니터보다 안 밝잖아요. 블랙이 아무리 검어봤자 모니터보다 덜 검었잖아요. 다이나믹 레인지, 컨트라스트 레인지가 훨씬 좁다고요. 그러니까 16비트 가봤자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JPEG은 어떤 경우에 출력하실 때 의미 있어요. 그럼 디스플레이에서는요?
어떨까요? 디스플레이에서는 16비트 가야죠. 언제적 얘기예요? 8비트는. 그죠? 16비트 가야죠. 그 얘기를 애플이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애플이 꺼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다? 아, JPEG 더 이상 쓰면 안 되겠다. 왜? JPEG은 8비트가 한계니까. JPEG으로는 8비트가 16비트 못 넣거든요. 8비트 이상은 못 들어가거든요. JPEG 이제 못 쓰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PNG 쓰겠다. TIFF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PNG 쓰겠다. 뭐 16비트 PNG 쓰겠다. 8비트 다음은 16비트거든요. 이 저장하는 컨테이너가 우리 여기처럼 12비트나 14비트 이게 아니라 저장 컨테이너의 포맷은 8, 16, 32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비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TIFF도 거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12비트나 14비트의 그 그라데이션, 디테일을 그대로 온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호환 매체는 뭐예요? 16비트 TIFF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TIFF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TIFF도 8, 16, 32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랬던 것이고,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애플은 우리는 16비트 PNG로 갈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뭐 16비트 TIFF로 가셔도 됩니다. 16비트 PNG로 가셔도 됩니다. 뭘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마 근데 PNG가 사이즈가 또 적을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무압축 방식임에도 무손실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애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네. 그래서 12비트나 14비트 로 파일을 왜 TIFF로 저장하느냐? 16비트를 TIFF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네, 이미지 비트만 가지고 지금 제가 75분을 얘기를 했네요. 너무 많이 수업해서 죄송해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